오늘은 롯데가 자랑하는 야수진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홍, 한동희, 김민성으로 이어지는 나비 효과. 24시즌 1루수 확정해라. 나승엽이 군에서 복귀하는데 1군 안착 중요하다. 고승민 내야 복귀로 인해서 경쟁이 될 것이다. 명제들을 보시면 어라? 확실한 게 없네. 롯데 팬 여러분들과 타팀 팬 여러분들은 24시즌 롯데의 막대기 야수들의 활약을 보셨기 때문에 롯데가 빠따가 좋았지, 롯데는 역시 빠따의 팀이지 라고 하시지만 24시즌을 앞두고서는 물음표 투성이었습니다. 가장 핫한 부분은 역시 2루입니다. 안치홍 선수가 빠져나갔죠. 그래서 24시즌을 앞두고 김민성 선수 영입했죠. 그러면서 김태형 감독님이 그래도 2루의 스타팅은 가장 안정적인 김민성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주전으로 타격이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은 2루 주전으로 김민성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사실 롯데는 1루가 문제입니다. 23시즌 1루로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가 누구? 고승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훈. 해서 24시즌에도 정훈 선수가 1루수로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정훈은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정훈의 1루 픽스는 아쉽다. 일단 정훈을 1루 레귤러로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나승엽의 1루 전향을 계속해서 외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희가 빠져나갈 3루는 어떡할 거냐? 일단 3루를 볼 수 있는 옵션은 김민성도 있지만 노진혁도 있다. 노진혁이 3루를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학주가 유격수로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아니면 김민성이 3루 들어가고 2루에 다른 옵션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성 영입이 정말 좋은 영입이었다. 만약 김민성이 없었다면 한동희 입대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정말 복잡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다? 박승욱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학주와 박승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24시즌에. 노진혁은 유격수, 3루수, 케이스에 맞게 기용이 될 겁니다. 김민성은 어디에 갖다 놔도 수비는 기본 이상은 합니다. 노진혁은 어디에 내놔도 수비는 물론 공격도 기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김민성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 다음 고승민의 2루 복귀. 다시 24시즌서부터는 2루로 전향한다고 합니다. 워낙 방망이가 좋은 친구이다 보니 어디 한 군데 포지션을 잡아주길 원합니다. 안치홍이 빠져나간 2루를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포수는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 하면 유강남과 손성빈. 유강남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롯데에서 영입한 이유는 공격력. 그런데 23시즌 유강남은 뭐해서 공격력에서 임팩을 보여주지 못했다. 어쩌면 유강남 영입의 진짜 시험대는 24시즌이 될지도 몰라. 유강남 각성을 기대해야 된다. 손성빈 어깨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성빈 선수가 백업으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옵션이다. 자, 이제 결과 보겠습니다. 1루수 확정. 수년 전서부터 울부짖었던 나승엽 1루 안착 대성공. 고승민 내야 복귀로 인한 경쟁 임팩트 성공. 노진혁의 뜬모를 부진으로 박승욱 유격수 체제 운영 오케이. 아까 우리 첫 줄에 김태형 감독은 개막 주전 2루로 김민성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김민성 선수는 이렇게 3루로 출전을 합니다. 개막하고 나서 포지션 넘버 555 2루수 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막전 2루수가 누구였을까요? 오선진. 그런데 그 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아웃. 그런데 김민성 선수의 기록을 좀 보시면 놀랍게도 개막전서부터 3루수 주전으로 쭉 나오던 친구가 35경기만 딱 출전하고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35경기 나오고 못 나왔다라는 건 다른 대체 옵션들이 발굴이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승엽. 제가 원했던 게 이런 그림이었어요. 얘는 막대기가 기본적으로 되는 친구니까 3할을 그냥 치는 친구고 홈런 7개 이게 이제 좀 부족하죠. 더 칠 수 있어요. 분명히 홈런은 올라갈 겁니다. 일단 이 친구 기간별 기록도 좀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를 잘 보여줬냐면 전반기도 3할 9리고요. 후반기도 3할 1푼 5리입니다. 이건 거의 대꼬복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24시즌 1루 출장 현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승엽 113경기, 정훈 37경기. 자, 23시즌 확 늘어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여기는 물론 나승엽 선수가 군에 있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34, 22, 62, 65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22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루가 마치 지명타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김태형 감독이
나승엽 선수를 탁 찍어갖고 야 너 일로, 너 죽어도 일로에서 죽어. 이게 정말 베스트였다는 겁니다. 전. 다음. 한동희 입대가 3루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형 감독이 이거 내야가 장난이 아니거든. 야 그러면 뎁스 좋은 팀에서 못 뛰는 친구 중에 내 눈에 든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게 손호영이었습니다. 근데 손호영이 왜 김태형 감독 눈에 들 수밖에 없었냐 하면 자는 초구서부터 비스꾸리하면 방망이를 막 잡아 돌립니다. 아마 롯데 팬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도 많으실 거예요. 쟨 왜 저렇게 초구서부터 미친놈처럼 쳐대? 근데 그 미친놈처럼 적극적이기 때문에 손호영이 터진 겁니다. 야도 3할 1푼 7리를 쳤고요. 홈런을 18개를 쳤습니다. 계속된 노진혁의 부진. 네, 일단 노진혁 선수는 저는 좀 놀랐습니다. NC에서 노진혁 선수가 공수에서 워낙 임팩트 있는 특히 유격수였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영입을 했고 그 투자를 했는데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저는 안타깝게도 이게 에이징 커브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에이징 커브라고 해도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오냐고요. 어떻게 계약하고 첫 해서부터 너무 꺾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박승욱 선수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139경기. 144경기가 한 시즌입니다. 2할 6푼 1이 필요 없습니다. 139경기입니다. 방출된 선수를 2년 전에 영입했었는데 50억 주고 사온 유격수가 뜬모를 부진에 빠져서 아 우리 팀 유격수 어떡하나 했는데 그 부분을 조용히 심지어 작년에 박승욱 선수 타석에 나오면 롯데 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욕 겁나 했습니다. 수비도 별로야 빠따도 안 돼. 그랬던 박승욱이 24시즌에 팀 주전 유격수로 이런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24시즌 앞두고 프리뷰에서 1루수 정해진 거 없었죠. 유격수 정해진 거 없었죠. 3루 정해진 거 없었죠. 근데 1루수 나승엽 박았죠. 3루 개판치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팀 최고의 유망주급인 우광훈 주고 손호영 데리고 와서 3루 박았죠. 유격수 박승욱 박았죠. 그 다음 활용점정이 개막전에 오선진 내보내고 얘도 안 돼 쟤도 안 돼 하니까 결국은 고승민 빠따 좋지 2루. 이 2루가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2루수 현황을 좀 보시면 23시즌입니다. 안치홍 93, 박승욱 76. 박승욱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24시즌 고승민 104, 최양 42, 손호영 20, 오선진 10, 박승욱 18.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고승민 선수의 기록을 좀 보시면 작년에 튀어나왔던 친구들이 전부 앞자리가 3자리예요. 그리고 야가 홈런을 14개를 칩니다. 그러면 봅시다. 나승엽은 7개를 쳤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15개는 무조건 칠 거라고 나승엽. 내야 2자리. 손호영 2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얘는 벌써 쳤고. 그러면 내야수가 벌써 1루, 2루, 3루가 다 2자리 수를 치고도 남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인간적으로 강남이도 칠 거고 쳐야 되고. 자 그러면 유강남 선수에 대한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강남 선수가 이렇게 몸이 한번 호되게 망가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유강남이 분명히 실망스럽고 여러분들 화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상을 당한 거는 여러분들이 꽤 감히 좀 이해를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강남은 LG에서 포수로 132, 132, 137, 130, 139 항상 수비 이닝 1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이가 안 그래도 웨이트가 있는데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게 무릎이 온전하겠습니까? 저는 유강남 선수가 잘했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유강남 선수한테 롯데 팬 여러분들이 물론 답답하시고 화나시겠지만 24시즌은 그래 정말 저거 한 7, 8년 LG에서 쎄 빠지게 고생하다 왔으니까 그래 무릎이 못 버틸만 했어 라고 두 눈 한번 딱 감으시고 한번 참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한번 보자 이거죠. 백업 포수들 사실 손성빈 정복은 둘 다 수비에서 인정받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둘 다 충분히 포수로서 좋아요. 포수로서. 근데 이제 막대기가 조금 좀 가야죠. 한 팀의 주전 포수가 되려면 적어도 2할 오픈 때까지는 이제는 현대야구에서는 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수가 24시즌의 내야에서 가장 아쉬웠다. 정훈 2할 6분 7리 109경기 소 때려잡으면서 9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단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타가 됐던 지명타자가 됐던 아직도 자기한테 주어진 부분은 분명히 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하게 멀티 포지션입니다.
어디 하나 수비를 딱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3루도 봐. 1루는 말할 것도 없어. 외야도 실제로 막 봐. 이상하게 멀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도 현역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24시즌 프리뷰에는 뭐 하나 솔직히 유강남 포수 한 명 말고는 전부 진짜 깜깜한 터널이었는데 그 터널을 확실하게 벗어나서 터널 끝에서 빛이 쫙 보이는 그런 내야가 됐습니다. 정말 롯데자이언츠가 김태형 감독님이 오셔갖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팀의 분위기도 바꿔놨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세대 교체를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있었던 골마 터진 내야의 문제를 한 시즌 만에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최근 시즌 들어서 가장 롯데자이언츠 내야가 최고로 긍정적이었고 현재도 미래도 굉장히 긍정과 희망으로 바꿔놓은 시즌이 바로 2024 시즌 내야였습니다. 자, 24 시즌 프리뷰 외야입니다. 외야는 의외로 딱 떠오르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연 김태형 감독의 남자가 누가 될까요? 윤동희는 일단 무조건 주전입니다. 일단 우익수 한 자리는 윤동희입니다. 군 문제까지 해결했으니까 리그에서 그것도 가장 귀한 오른손 외야입니다. 올 시즌 롯데 외야의 중심은 우익수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23시즌이 윤동희는 반짝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4 시즌 중견수 주전 이맘때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였냐면 우익수가 윤동희, 센터가 김민석, 그리고 랩트가 레이에스, 전준우가 지명 이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김민석은 빠따 무조건 잘 쳐야 된다. 외야로 갔으니까. 근데 김태형 감독은 철저하게 경쟁을 요구하고 즐기는 스타일이라 무조건적인 주전은 절대 없다라는 거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좌익수 레이에스는 3할 타율과 20개 이상의 홈런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백업 1순위 황성빈. 김태형 감독 스타일상 지금처럼 계속 타격하면 절대로 주전으로 안 쓸 겁니다. 단 대수비 대주자로는 무조건 1군 엔트리에 있을 겁니다. 왜? 김태형 감독은 빠른 선수를 무지하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황성빈이라면 전 죽어라고 타격 연습만 할 것 같습니다. 스타일상 황성빈이 타격이 정립되면 김태형 감독은 야를 무조건 주전 중견수로 쓸 겁니다. 근데 주전 중견수가 아니라 주전 좌익수로 썼죠. 타격이 되면서. 보세요. 김태형 감독이 손댄 건 다 됐어요. 그리고 장두성. 일단 이 친구도 눈여겨볼 거다. 살벌하게 빠른 발을 갖고 있고 근성이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정훈. 얘는 방망이가 진퉁이다. 저는 이 친구 최영호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격만 놓고 보면 롯데 좌타자 중에 이 친구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도 포지션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롯데 외야 안개 속이다. 일단 중견수도 김민석일지 레이에스일지 아직 모른다 확실하게. 말 그대로 롯데 외야는 24 시즌 모르라는 포지션이야 증명하는 포지션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랬더니 얘가 그 중요함을 알았는지 필요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의외로 롯데가 외야가 딱 떠오르는 선수 없다 그랬죠. 사실 여기도 다 물음표 투성이었잖아요. 외야도. 김태형의 남자가 누가 될지 궁금하다. 누가 됐어요? 황성빈. 윤동희는 무조건 주전입니다. 정답입니다. 윤동희입니다. 조금 못마땅하다잉. 3자로 바꾸자. 외야는 3자 나와야 돼 앞에. 293 아니야. 3자로 바꿔야 돼. 3자로 바꾸면 돈방석이요. 구독 안 해? 황성빈 선수는 정말 박수 받아야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제가 봐도. 타율이 1할이 올라갔다라는 건 이건 사고입니다. 사고. 사건이고. 그 전까지는 뛰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상대한테 뭐야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황성빈 선수는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지금 저 모습은 야구 선수가 아니다. 뛰고 갖다 맞추는 게 어딨냐. 그게 무슨 야구냐. 거꾸로 해야 된다. 2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외야 한 자리는 24 시즌을 기준으로 황성빈입니다. 그게 좌익수가 됐던 중견수가 됐던. 기본적으로 저렇게 빠른 선수는 수비를 못할 수가 없어요. 일단 황성빈은 롯데에서 인생을 한 번 더 점프하려면 김태형 감독 있을 때 1번 타자로 성장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러면 진짜 대박 날 겁니다. 롯데에는 저런 유형의 선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전 경기를 출장했습니다. 레이에스. 타율, 안타, 출루율 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수비까지 나가면서 전 경기를 출장한다? 우리나라 야구에서는 얘네는 이 집안을 밀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친구가 200안타를 쳤을 때도 물론 대단했지만 마지막 날 안타 2개를 더 치면서 202안타 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멋있는 시즌이었습니다. 낭만 있어 롯데. 전준우 여전히 이 사람은 무섭습니다. 타율은 3할에 근접하고요. 홈런도 또 17개입니다. 2사후 득점권 타율 1할 6푼 7리. 뭐야 이 사람. 득점권 타율 2할 4푼 3리. 이 양반 또 욕먹을 만해. 또 내가 좀 이렇게 카바 좀 쳐주려고 했더만 또. 아니 뭐하는겨? 아니 나는 못 본 걸로 할게요. 아니 나이가 좀 차갖고 이제 내가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카바를 쳐주려고 했더만 뭐 이 개판이요. 넘어갈게요. 이정훈 이 친구 3할이에요. 야 무섭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만약입니다. 주전으로 어느 포지션을 잡거나 지명타자로 들어가면 야 분명히 홈런 2자릿수 무조건 칩니다. 얘. 자 프리뷰 때만 해도 외야가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성빈의 발전과 레이에스의 폭발로 순식간에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외야가 되었고요. 단 장타 생산 능력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외야에서 경쟁력 있는 외야로 탈바꿈이 됐다라는 건 인정해야 된다. 야수 파트 종합입니다. 10개 구단의 종합 야수들 WA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5위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영입이 성공적이었다. 특히 시즌 전 물음표 투성이었던 야수 쪽 옵션을 오히려 경쟁력 있는 팀으로 한 시즌 만에 만들어버렸다. 투수 쪽에 대한 숙제를 확인했고 이제 25시즌은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기대 한번 해보자. 24시즌 비록 팀이 5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야수 쪽을 세대교체, 경쟁력 다 잡은 시즌이었다. 그것도 딱 실전 한 시즌 만에. 자 오늘 롯데자이언츠 편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달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이제 25시즌 롯데자이언츠 예상편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